네, 불공정한 법률행위, 즉 폭리행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104조를 보게 되면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폭리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궁박, 경솔, 무경험이라고 하는 소위 상대방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즉 상대방의 곤란한 상태를 이용해서 균형을 잃은, 즉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이와 같은 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에서도 그 범죄로서 처벌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불균형인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먼저 좀 복잡한 얘기를 하자면은 그 적용 범위와 관련해갖고 법률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행위. 즉 법률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했으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재산권 이전은, 즉 예를 들어 경매와 같은 경우에는 이 10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계약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입법례도 있지만 우리는 그와 같이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법률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유상행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유상행위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일 겁니다. 원칙적으로 유상행위만 적용된다. 근데 무상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 입장은 증여와 같은 경우, 증여와 같이 일방만 재산적 출현, 즉 재산에 손실이 있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그 공정, 불공정, 즉 불공정성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현장 균형을 잃는다? 혼자 주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원칙적으로 무상행위에게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무상행위라 하더라도, 이 증여라 하더라도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부담. 예를 들어 전 재산을 주면서 증여하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생계를 책임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생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와 같은 의무가 즉 부담이 지워진 경우에는 이거는 단순하게 증여로 볼 수는 없죠. 부담이 있는 만큼 유상행위에 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와 같은 경우에는 104조가 적용돼, 즉 불공정성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이 불공정행위 여부가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채권을 포기한다. 자, 보통은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는 공정, 불공정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포기하는 거 아닌데? 그렇죠? 근데 채권의 포기의 경우는 경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는 남편의 즉 구속된 남편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남편의 채권을 포기하는 것, 그 배우자가 즉 대리하여 그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를 합니다. 채권 포기 행위를. 그러면 채권을 포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단순하게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하고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채권을 포기하게 되면 채무 있는, 즉 채무자는 그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재산을 출연하지 않아도 돼요. 즉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선 유상행위에 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 포기 행위와 같은 단독 행위든 예외적으로 어떻게 해요? 104조고 불공정성 여부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판례도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 석방을 위해서 남편의 채권을 대리하여 포기하는 행위는 불공정성 여부가, 즉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될 수 있다. 또 이런 판례도 있어요. 부재소 합의.
그래서 매매 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무효가 된다. 그럼 무효가 되면은 그로 인하여 손실을 또 손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떡합니까?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 권리 구제를 위해서 소송을 또는 이런 소송 등과 같은 구제 방법을 취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재에서 합의가 있게 되면은 이것도 원칙적으로 그 법률 행위 자체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 부재에서 합의 역시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해서 무효다라고 했으면 그 불공정성을 인하여 발생한 이런 결과에 대해서 구제받는 수단을 즉 소송과 같은 것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재에서 합의는 이건 어떻게 해요? 역시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해서 무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불공정한 법률에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크게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는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됩니다. 현저한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정도 균형이 즉 어느 정도의 불균형이 있을 때 현저한 불균형일 것이냐. 이건 결국 구체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법원이. 1대 2가 된다. 1대 재산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비율이 1대 7이 된다. 아니면 1대 8이 된다. 어느 정도가 돼야지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결국 법원이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4배의 차이, 3.4배, 8분의 1, 또 남편의 징역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100만 원 상당의 물품회상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또 시가 700만 원에 상당하는 가옥을 267만 원에 매도한 경우, 이런 경우에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라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상대방의 아직 궁박, 경솔, 무경험이 존재하고 그것을 이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 그리고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과 같은 그와 같은 상태를 이용해서 즉 폭리자가 이용해서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취해야 한다. 그래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주관적으로 이렇게 요건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판례는 뭐라고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은 우선 200이다 38927 요 판결을 갖다가 그냥 요건에 관해서 쭉 잘 설명해 놓은 것 같아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한다. 두 번째, 주관적으로는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당사자의 즉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경우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궁박, 경솔, 무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존재한다고 해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폭리자가 피폭리자의 그 같은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서 폭리 행위를 즉 재산적 이득을 취해야 한다. 그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궁박, 경솔, 무경험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두 갖추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 하나, 궁박이든 경솔이든 무경험이든 하나만 갖추어도 일단 그 객관적인 상태는 존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만 갖추어도 충분하다. 그러면 이와 같은 궁박, 경솔, 무경험은 어떠한 의미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 그래서 궁박이라고 하는 것은 급박한 곤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급박한 곤궁 또는 긴박한 곤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인 상태뿐만 경제적인 원인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물리적인 또는 정신적인 궁박도 포함해서 또 심리적인 원인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구속된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채권을 포기하는 건 정신적인 궁박 상태, 곤궁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가족의 병이 위독해서 그 치료비 등 비용 관계로 할 수 없이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는 경우, 이건 뭐 경제적 궁방 상태에 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급박한 공공 상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솔, 즉 신중함이 결여되어야 한다. 즉 보통 사람이 베푸는 주의 또는 보통 사람이 베푸는 고려를 하지 않는 이와 같은 심적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경솔이라고 한다. 경솔. 세 번째, 무경험. 일반적인 생활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 무경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일반적인 생활 경험이 불충분하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그 법률 행위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 행위, 문제가 된 종류의 법률 행위에서 무경험이다. 이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해당 법률 행위에 관해서 경험이 없다. 이걸로 안 돼요. 뭐 일반적인 생활,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거래 경험이 부족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경험 부족 또는 법률 행위 일반에 있어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이다. 이와 같은 궁박, 경솔, 무경험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 기준은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 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상의 정도, 이와 같은 사정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특별히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이와 같이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궁박, 경솔, 무경험이 존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누가 폭리자가 알면서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즉 상대방의 그와 같은 궁박, 경솔, 무경험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를 알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전 불균형이 존재해야 한다. 이것이 궁박, 경솔, 무경험 그리고 궁박, 경솔, 무경험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법률 행위를 당사자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대리인을 통해서 한 법률 행위가 불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궁박, 경솔,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궁박 상태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그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하지만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아무래도 행위를 하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심심치 않게 지문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에 불공정성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궁박 상태라고 하는 공공 상태라고 하는 건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경솔, 무경험에 관한 요건은 누구를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하게 되면은 그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 백사조에 따라서 무효고 이 무효는 확정적이고 절대적으로 무효다라고 하는 확정적, 절대적 무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취인에 의해서도 어떻게 해요? 유효하게 될 수. 그러니까 무효인 걸 알고 새로운 행위를 하는 건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최소한 그 무효인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해서 무효라고 했으면 그걸 취인에 의해서도 유효를 할 수 없다. 취인할 수도 없다. 취인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취인 안 된다. 또 나중에 일부 무효의 법률에서 말씀드렸지만 법률 행위의 일부가 불공정한 경우 즉 법률행위 일부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인 경우는 137조의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계속 나옵니다.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의 그러니까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의 불공정성이 있어서 무효가 됐다. 또 법률행위의 일부가 취소가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일부 무효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오니까 나중에 일부의 법률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얘기를 마저 하도록 하죠. 그래서 법률행위 일부가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일부의 법리가 적용된다. 그다음에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판례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매매 대금이 많아요. 너무 지나치게 많아. 매매 대금의 과다. 많다. 그래서 이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다라고 했을 때 이 판례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138조를 적용해서 만약에 당사자 쌍방이 그 매매 대금이 많아서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그 대금액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다. 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대금이 과다한 경우에 그 과다에서 법률행위 무효가 된다. 알았더라면 다른 금액으로 정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른 금액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법률행위 중에 하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행할 필요가 없,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이행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이행한 경우. 그래서 즉 급부가 이행된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반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피폭리자, 즉 상대방이 되겠죠. 즉 피폭리자는 이익을 취한 폭리, 수익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왜? 불법의 원인이 즉 상대방의 궁박, 경술, 무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현저한 불공정한 급부를 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 불법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즉 1246조에서 이야기하는 불법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한테? 수익자, 즉 폭리자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폭리자에게 불법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요? 폭리자에게 이행한 피폭리자의 급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폭리자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으니까. 746조의 단서조항이죠.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폭리자가 피폭리자에게 한 급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즉 폭리자는 피폭리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달리 이해하자면 결국 폭리자가 피폭리자에게 했던 급부 이와 같은 것은 반사적으로 어떻게 해요? 피폭리자가 그 이익을 취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급부 행위에 있어서 피폭리자의 폭리자에 대한 급부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피폭리자에 대한 급부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왜? 746조의 불법 원인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불법의 원인은 폭리자에게만 있기 때문에 피폭리자는 자기가 한 급부, 이행한 것을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민법의 이야기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